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도 정치적인 이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나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던 시 중에 동방의 불꽃인가 등불인가가 있어요. 근데 그 작가가 타고르라는 인도 시인이었었습니다. 그 인도 시인이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는 그런 시의 내용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고, 또 우리나라 그 전원 일기의 그 출연자 중에 한 분인 김혜자 씨가 필리핀 가서 문화훈장인가를 이멜다 여사한테 수혜를 받고, 그런 내용이 서울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이 참 못 살았었어요. 근데 타고르 시인이 그런 못 사는 나라, 작은 나라, 볼품먹고 자원도 없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이 타고르 시인이 상당히 극찬을 하는, 또 뭐랄까 굉장히 존경해야 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시를 써놨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기 여자들 머리로 이렇게 가발 만들어서 발고, 쥐가죽을 그 당시에 벗겨가지고 또 이렇게 가방 같은 거 만들고 뭐 그런 제품으로 수출을 해서 뭐 외화벌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탁월의 시인의 시를 이렇게 읽고서 정말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지고 한국이 돼가는 상황을 보니까 탁월의 시인이 말했던 그 내용이 맞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그 양반이 참 세상 내다볼 줄 알구나. 그리고 이렇게 한국이 한류의 붐이 일어나고, 또 아시아권에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가 일본 빼놓고는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들고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발전을 한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예언자들이 한국을 앞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종교 불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한국을 그렇게 앞으로 가장 그 발전할 수 있는, 또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우리 한국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만든 영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제가 과거에 항해사 생활로 한 5년 가까이 했었는데, 그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가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나라 국민들의 특성을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예언자들이 하는 말처럼 그리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건이에요. 첫째가 남북 통일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한 가지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정치입니다. 정치예요.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온전하게만 돌아가 준다면은 국민들은 준비가 됐어요. 국민들은 준비가 됐는데
이상하게 정치만 되면은 그 이상해요. 참 정치가 한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을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를 욕할 수 있어요. 많은 비난의 글들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근간을 만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욕해도 좋습니다. 저 광주 사람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명박도 찍었고 안철수도 찍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찍었고 노무현도 찍었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성향으로 딱하니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면 찍어줘요.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사람.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야기가 좀 약간 헛나갔는데 두 번째로 한국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크게 일조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왜 정치계에서 진보 쪽에서는 그 사람 덕제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 양반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힘들었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가난에 찌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자유의 의미는 별로 없었어요. 당장 배고픈데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였었어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군관학교 출신인가 걔예요. 뭐 그런다고 해도요. 나도 뭐 확인은 못했지만은 뭐 이렇게 SNS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냥 주워 들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봄철이면은 쌀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꽁보리밥을 먹었었어요. 다행히 저 때까지는 보릿고개란 게 없어가지고 제가 6.25 전쟁 시대의 사람은 아닌데 좌우지간에 그 봄철이면은 춘궁기라 그러죠. 겨울철에 이제 곡식 다 먹고 봄철이면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배를 이렇게 농림부랄까? 농산물을 개량하는 그런 곳에 농림부라고 볼 수 있겠죠. 통일배를 개량적으로 내놔가지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있었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 그때 쌀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쌀을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고 또 그리고 산림녹화 사업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뭐 헐벗은 산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는 산이 헐벗었어요. 근데 식목이라는 것이 제 초등학교 때부터 지정이 돼가지고 온 산을 이렇게 푸르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산림녹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식량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해줬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업화가 되는데 초석을 다졌어요. 그래서 산업이 될 수 있는 진짜 그 큰 초석을 이렇게 다졌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정말 필리핀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욕해도 좋아요. 공과 사는 가려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정말 훌륭한 양반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신줄을 놓고 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업적을 완전히 누를 끼쳤죠. 어찌됐건 이 나라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필적할 만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해서든 죽여버리려고 암살 시도를 여러 차례 했었지만 결국 살아나가지고 그 살아난 김대중 대통령이 크게 한몫을 했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한류의 기초를 만들어준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초석을 다졌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했던 게 뭡니까? 미디어 사업, 그리고 벤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로 쥐락펴락하고 정말 우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 기반을 이렇게 방아쇠를 당겨준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이런 의견에 정말 반 이상은 비판이 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치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꼬집는 과정에 잘했던 분들의 사례를 제가 들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의 문화까지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혹평이 아니고 호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데는 이 두 분들이 각각의 거기에 맞는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한국의 위상이 대단하잖아요. 중국 나라 커봐야 뭐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민폐의 국가, 사람도 민폐, 물건도 민폐, 나라 자체도 민폐입니다. 중국은. 중국 사람들 칭찬받고 싶고 다른 데서 환영받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세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참 공중 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이제 완전히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디를 나가든지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례가 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대접받는 그런 국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예요. 윤석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었느냐.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두 번째는 그 이직들이라고 그러죠. 이대남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굉장히 나라가 바로 서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다시피 했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이 나라를 망치는 데 일조를 했었어요. 지금 이대남들이 유일하게 나라에 득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한 세대입니다.
또 어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 역발상으로 이렇게 뭐랄까 투표를 잘못하면은 이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런 인물이 나와서 얼마나 나라를 망쳐버리는지 한번 그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도 하는 측면으로 생각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좋게요. 한 번으로. 더 이상 안 됩니다. 윤석열 같은 대통령 나오면 안 돼요.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다 나쁘다고 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윤석열이 비교하면은 양반이다.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었어요. 그러나 정치를 할 때는 그래도 나라에 득이 되는 정치를 했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그렇게 광주 시민을 학살을 하고, 제가 광주 사람이에요. 광주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했었지만은 집권했을 때는 그래도 나라의 발전을 하는데 진짜로 대통령으로서 나라 발전을 하는 데는 정상적인 저는 정치했다고 봐요. 되는 과정이 나빴지. 노태 대통령도 군사 쿠데타의 한 일원이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완전히는 안 했지만은 평화의 댐인가를 그걸 세워가지고 국민들한테 성금 얻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또 엉뚱한 짓거리를 했던 걸로 저는 뉴스를 들었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가 두 가지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지금까지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예언한 것에 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정점을 달릴 거예요. 저도 좀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지금 윤석열이라는 그런 이상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라가 망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되고 있는 시점이 아마 앞으로는 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걸 경험하고도 정신 못 차린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썩어 빠진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유의 인간이 나와서 정치랍시고 하는 그런 꼬라지가 반복이 안 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거 욕해도 좋아요. 욕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쪽에만 치우친 것도 아니고 이쪽은 치우친 것도 아니고 저는 완전히 합당한 생각을 해가지고 잘한 분들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잘못된 분은 잘못했다고 그래요. 의견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들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진영 정치인들이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 사람들은 공식석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비난을 해야 하고 독재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경험한 바로는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했지만은 그러나 나라 발전에 대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근데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전 세계 만방에 세계 만방, 요즘에 쓰기 힘든 말인데 우리나라를 갖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크게
일주일에 한 분입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별것 아니 별로 말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20분이 됐네요. 그러면 영상을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 만나 뵐게요.